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 8월 8일 부동산 대책이 있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빌라나 다세대를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거를 좀 싸게 공급하겠다. 왜냐면 이제 워낙 그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매입을 해줘서 그거를 전월세를 싸게 공급하면은 전세가 좀 잡히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아마 이게 공공 매입을 해서 싸게 공급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좀 빨리 활성화시켜서 이제 조금 더 공급을 늘리겠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려서, 왜냐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일반 공급을 늘려버리면 이게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보금자리 주택, 과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 주택처럼 예전에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세곡동, 내곡동, 그다음에 하남 미사지구가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똑같이 그린벨트,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서 보금자리 주택을 제2의 보금자리 주택을 마련해서 이제 가격을 좀 낮추는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 2008년 금융위기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강남 아파트 주변 시세를 좀 낮추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행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 외에 오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더 이제 오르는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어버리겠다. 지금 이미 강남 삼성동, 대치동, 뭐 일대 뭐 잠실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이제 청담동이라든가 이런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마 그 멘트는 이제 반포를 좀 겨냥한 것 같아요. 반포가 요새 많이 좀 오르고 있으니까,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오르니까 반포도 계속 오르면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책들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세 가지 맥락인 것 같고, 나머지야 뭐 세제적으로 좀 혜택을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것도 한번 좀 그런 것들은 또 세제나 이런 거는 또 법 개정이 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야당의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 8월 8일 대책과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브리핑 내용을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도 요번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좀 잡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맥은 잘 짚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쨌든 공급 부족,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수요를 눌러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게 굉장히 좀 부작용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와는 반대로 공급을 좀 늘려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서 집값을 잡겠다. 요거는 이제 전 정권이랑 많이 달라진 측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맥을 좀 잘 잡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그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거를 공약사항에 내걸었고,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여러 가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규제가 완화가 된 거는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도 계속 묶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취득세도 이제 그 2021년 12월 21일 이후에 계약한 분도 소급 적용해서 취득세 완화를 절반으로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8%, 12%를 4%, 6%로 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 국회 통과가 안 돼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속세도 뭐 좀 완화를 시켜주겠다. 그 말만 했지 사실 그게 뭐 법 개정이 돼서 통과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말만 늘어놓는 정책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반에서 나 1등 할래, 뭐 전교 1등 할래, 이렇게 말만 하고 실제 성적표 나와보면은 뭐 반에서 꼴찌하거나 뭐 전교 꼴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만 하는 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 가능한 건가?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과연 야당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왜냐면 또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야당의 협조가 어쩔 수 없는 게 지금은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규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과연 야당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까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공연불로 지나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게끔 앞으로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투자자나 이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겠냐,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책 발표로 일단은 좀 그 매수 심리는 좀 주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분간은 주춤하는 게, 어쨌든 정부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를 했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도 했고, 뭐 현실감을 떠나서 어쨌든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당장 이제 집값을 막 서둘러서 사야겠다 하는 마음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몇 달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이게 그 정책이라는 게, 보금자리 주택도 그렇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돼서 실제로 개발이 되고 완공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대통령제가.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할 때 한강 르네상스라고 그래서 그 유도정비구역, 전략정비구역이라고 그래서 뭐 용산, 뭐 성수동, 뭐 그죠, 이천동, 뭐 망원동, 상수동, 뭐 당산동, 뭐 이런 한강변 라인 쪽을 뭐 자양동 시작해서 뭐 이런 한강변 일대를 굉장히 이제 뭐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하다가 어떻게 됐죠? 서울시장이 바뀌어버리니까 또 그런 게 싹 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타운도 정권 바뀌면서 또 굉장히 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정책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도 그 부동산 기조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정책이나 정책 기조가 바뀌는 나라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떨 때는 막 임대사업자 장려해서 막 혜택 주다가, 또 어떨 때는 혜택 싹 뺏어버리고,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투자자나 이제 그 실수요자들도 굉장히 이제 불신하게 되는 거죠,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불신 때문에 이제 약발이 좀 많이 안 먹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일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점수를 주자면, 전 정권에서의 그 규제에 대한 정책보다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많이 내놓고, 어쨌든 인센티브로 정책들을 내놓은, 왜냐면 사람의 동기가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로 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전 정권에서는 이게를 막 규제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풍선 효과도 생기고 자꾸 이제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지금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재건축 재개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급을 늘리면서 이제 규제를 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는 정말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만 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시장은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게, 제가 서울과 강남은 언제 샀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2022년 말 한참 바닥일 때, 2023년 초 한상 바닥일 때, 그때 이제 사셨던 분들, 헬리오시티가 17억, 34평이 17억 하던 시절, 그죠? 17억 하던 시절, 그때 34평. 그 다음에 개포 프레젠스 자이가 34평, 보류지가 24억이 있었던 시절, 25평이 19억이 있었던 시절. 그게 작년 2023년 1월이었어요. 그리고 마곡지구가 34평이 10억 9천, 11억 500 하던 시절, 그죠? 그때 사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다 5억씩, 7억씩, 뭐 18억씩, 10억씩 올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이 와중에 서울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조금 물론 이득이 날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세금 떼고 뭐 떼면은,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면은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닐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샀어야 된다, 2023년 초에. 근데 이제 이미 늦었는데 추격 매수하면 그렇게 실익이 없을 거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렇게 이제 따라가는 투자를 하지 말고, 이제 미리 이제 선점해서 좀 기다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서 하는 투자가 뭐가 좋냐면, 그 경기 상승과 하락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왜냐면 저평가될 때 사기 때문에 그렇게 집값에 민감해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막 고점에 막차 타서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집값이 한 달 만에 뭐 3천이 떨어지네, 5천이 떨어지네, 이걸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변동폭도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바닥일 때, 쌀 때 들어가는 경우에는 사실 이게 크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오를 때는, 또 시간 지나서 오를 때는 또 생각보다 또 수익률이 괜찮은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선행 먼저 기다려서 지키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발표로 인해서
당분간은 이제 서울 집값이나 강남 집값도 당분간은 조금 조정을 보이거나 보합으로 갈 여지가 많겠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덜 오른 지역들 아직까지 저평가된 지역들은 오히려 이런 지역들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들 투자 판단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영상에 요약을 하자면 이번 8.18 대책은 정책 자체로는 나쁘지 않은데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하면서 이 정책에 따라서 집값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